자, 88페이지에 그 네 번째 단어 보면 오리엔테이션 있잖아. 그래서 얘는 뭐 종종 나오니까 지향인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명사 오리엔티드 하면은 이 명사 지향적인, 뭐 지향을 하는 뭐 이거라고.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은 지향이고 오리엔트는 방향을 찾아서 추적해서 그쪽으로 가다거든. 근데 이제 뭐 어느 쪽으로 지향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성향이기도 하잖아. 그래서 거기 뜻을 성향이란 뜻도 기억을 좀 해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방향을 지향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 아니지, 성향이 지향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방향, 그 특정한 물리적인 거 얘기하는 거니까 성향과 지향을 비슷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책에서 그 밑에 다이어 컨센트레이션이 컨센트레이트 하면 집중하다잖아. 근데 집중 말고 집결로 사용이 됐다. 집결, 뭐 집중이나 집결 비슷한 것 같은데, 액체나 뭐 이런 거 할 때 농도라고도 많이 사용되니까 기억을 해줘야 되겠고. 자, 밑에서 둘, 넷, 다섯 번째 그 프론 있지, 프론. 이건 좀 기억을 해줄게, 형광펜에서. 뭐뭐 하기 쉬운, 뭐뭐 하는 경향이 있느니. 왜 그러냐면, 우리가 be prone to 부정사, 그 다음에 be inclined to 부정사, 이게 다 같은 거요. 그 다음에 be disposed to, 다 이게 뭐냐면 tend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뭐뭐 하기 쉽다야. 물론 이제 프로는 to 다음에 동사가 올 수도 있고 명사가 올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뭐 이런 거 많이 본 것 같아, 선생님도. error prone,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오류가 나기 쉬운이야. 그래서 프론 자체는 뭐뭐 하기 쉬운, 뭐뭐 하는 경향이 있는데, 또 뭐뭐 하기 쉽다라고 하는 게 조금 의미가 다르긴 하지만 이것까지 기억을 해줄게. 취약한이라고 하는 susceptible도 뭐뭐 하기 쉬운이라고 하기도 하거든. vulnerable하고. 이게 원래는 취약한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게 또 뭐 뭐뭐 하기 쉬운,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 그 얘는 그 문장 안에 사용될 때 be susceptible to 이렇게 쓰면 주어가 이것에 취약하다, 이거 하기 쉽다, 뭐 이런, 이건 전치사 투긴 해. 이때 얘는 전치사 투야. 이렇게 쓴다고. be susceptible to, 뭔가에 취약하다. 그래서 prone to는 뭐 1학년 때는 안 나오던 거지만 이제는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에일리언이라는 게 외국인, 외계인인데 뭐 그렇게 쓰는 경우는 거의 못 봤고, 외계인은 좀 이질적이잖아. 그래서 외래에도 되고 외국에도 되지, 외국인도 되지. 생경하다는 게 그 얘기지, 생소한. 그래서 왜 이거 하면 가수 그 스팅의 잉글리시맨 뉴욕이라고 혹시 아니? I'm an Englishman in New York 하면은, 그래서 뭐 I'm an alien, I'm an legal alien에서 나는 외계인이다가 아니라 나는 법적인 외국인이다, 에일리언이. I'm an legal alien 이렇게 해서 I'm an Englishman in New York, 뭐 이런 노래가 있어. 들어보면 알 거거든요, 멜로디는. 그지? 하여간 거기에서 도 외국인이라고 나오고, 그래서 오른쪽에까지 가야 돼. alienate는 뭐야? 외국인으로 만들다라고 해서 이게 소외시키다, 소외시키다. 많이 나오는 표현이라고. alienate, 명사는 alienation. 그 다음에 그 에일리언에서 외래종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정리를 한번 또 상기해볼게요. 외래종 있죠, 외래종, 외래종 한번 봐요. 이그조틱, 그렇지. 그 다음에 포린, 외래종 뭐 이런 거 할 때 외래란 뜻 있죠, 외래. 그리고 뭐 논 네이티브를 해도 되지. 네이티브가 원산종, 토착종이 아닌 거니까. 그리고 조금 다르긴 한데 그 침입종이란 말이, 그러니까 이거 종은 빠진 거지. 외래의가 되겠지, 외래의 이렇게. 그래서 침입종이란 말 쓸 때 외래종이 침입종인 거잖아. 황소개구리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얘를 invasive 뭐 species 이렇게 하면 이것도 다 외래종의 개념이에요. 침입하는, invade가 침입하다잖아. 그 외래종 할 때는 exotic, foreign, alien, invasive 4개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해봐라. 이건 쉬워. 금방 풀 수 있다. 스킬 좀 적용해 줬으면 좋겠다.
내용을 다 일일이 안 해도 가능하다. 자, 연구원들이 여전히 논쟁을 벌여요. 궁극적인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기원에 대해서. 개인주의, 집단주의, 컬렉티비즘. 컬렉티브가 집합에 뭐 집단에 이런 뜻이잖아. 인디비주얼의 개인이니까. 사실 이제 이거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개인주의는 서양이고 집단주의는 동양이 되는 거지. 그 배경에도 뭐가 있어? 동양은 인간관계를, 그러니까 사회생활할 때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집단주의가 되는 거라면 그 중심이 집단인 거야, 동양은. 근데 서양은 중심이 나 개인이니까 나만 뭐 피해만 안 주면 된다는 게 개인주의고, 개인주의 자체는 나쁜 말이 아니야. 이기주의는 안 좋은 말이지만 개인주의는 피해 안 주면서 나 혼자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야. 뭐 그래서 요거 해서 논쟁을 벌인데 뭐 하면서 문화적인 지향을 반대를 하면서, 그러니까 문화적 지향을 반대하고 개인주의 또는 집단주의 기원에서 논쟁을 벌인다는 거는, 아, 그러면은 문화를 따라가는 게 아니란 얘기인가? 잘 모르겠네. 그 다음에 그런데 역점이니까 뭐 중요한 내용 주겠지? 하나의 흥미로운 이론은 뭐라고 시사하냐면 이런 경향들이 아마도 반영을 할 거다. 뭐를? 질병을 초래하는 미생물들의 집결이라는 것을 반영을 할 거래. 오, 갑자기 이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개인주의, 집단주의 뭐 이런 거 기원 얘기할 때 질병의 어떤 바이러스, 미생물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간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내용적으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논쟁을 했잖아, 앞에. 개인주의야 또는 집단주의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기원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이제 이게 문화적 지향이라고 하는 걸 반대를 한다는 얘기는, 아, 이게 그 문화적 지향을 반대하면서가 아니라 서로 상반되는 문화적 지향인 거구나. 잘못 봤네. 아무리 봐도 되게 문맥이 어색해. 형용사네. 그지? 얘는 그럼 뭐야? 동격인 거네. 왜냐면 이렇게 개인주의나 집단주의는 이게 문화하고 관련이 있는 거잖아. 선천적인 게 아닌데 저렇게 문화적 지향을 반대한다고 해석하면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그럼 뭐야? 선천적이라는 거인데 저게 선천적일 수가 없어서인데 결국 얘네 둘은 서로 상반되는 문화적 지향인 이렇게 돼야 되는 거네. 형용사였어. 오포징은 분사로. 됐지? 그러니까 얘가 기원을 하는데 얘네 둘은 서로 상반되는 문화적인 지향인 거야. 뭐 이게 중요한 정보는 아닌데 우리가 내가 잠깐 놓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but라고 흐름을 바꾼다면 하여간, 그런데 결국 뭐야? 개인주의, 집단주의 얘의 기원을 어디로 끌고 오겠다는 얘기요? 질병 야기하는 미생물 때문에 그런 거다 라는 얘기를 한 거지. 됐지? 여기까지. 그럼 이제 요거 중심으로, 미생물 중심으로 나오면 되는 거야. 자,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게 되게 중요한데, meanwhile. 얘의 역할은 뭘까? 이렇게 in the meantime이라고도 하지. in the meantime. 똑같은 거요. 얘 역할은 뭐요? 제가 해석도 두 가지잖아, 사실. 뭐 그러는 동안에라고 하기도 하고, 작년에 했었어 또 하물며 시험 내신에. 그다음에 한편 뭐 이렇게 하기도 했고. 보통 한편 하면 이제 장면 전환이라는 개념이었었거든. 뭐 이야기글 같은 거 할 때 공원에 갔다는 평화로운 한가로운 공원인데 한쪽에서는 뭐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고 있어도 한쪽에서는 아이돌 노래를 들고 뭐 10대들이 맞춰서 춤을 추고 있어도 뭐 장면 전환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그러는 동안에도 한편도 그렇고, 얘는 일단 열거. 순접이라면 또 하나 기능 뭐요? 대조. 역접이라면 어쨌거나 대조도 열거의 한 분야니까 비슷한 거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거니까 제 역할을 보고 저거요. 그럼 저렇게 생각하면 요거하고 똑같진 않지만 at the same time 있지? simultaneous. 그것도 똑같은 거라, 기능 자체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여기서 열거를 봤잖아 이미. 저거 열거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대야. 뭐 한편 반면에라고 이해해도 좋을 것 같아. 반면에 in contrast, on the other. 걔네들은 보다 많이 industrious,
근면하고, 이거 산업에는 뜻 없어. 근면하고, 그리고 모험심이 강했대. while, 또 대조가 또 나오네? 그지? 반면에 걔네들의 collectivist counterpart야. 집단주의적인 상대가 되겠지. 얘네들은 사회적인 통합, 조화를 우선순위로 뒀어요. 뭐보다? 이런 이 외부적인 도전을 직면하는 것보다는 저걸 더 우선순위로 뒀대. 그러면서 데이가 얘기하는 거는 그 개인주의자 얘기하는 거네? 맞지? 그 개인주의자. 개인주의. 왜냐면 여기 이제 집단주의가 있으니까. 그러면, 얘네들 앞에 대조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서로 질병 얘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반면에 걔네들은 더 모험심이 강하고, 또 한편 뭐 집단주의자들은 뭐 사회적 통합을 더 중시하고 우선순위에 두고, 뭐지? 이거 아닐 것 같지 않아? 이렇게 되면 그지? 전혀 안 맞잖아, 내용이. 얘는 일단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B로 갔어. 컬렉티비스트 소사이어티야. 이런 집단주의적 사회라고 하는 거는 번창할 가능성이 있대. 드라이브. 어디에서? 질병에 취약한 지역, 세상에서. 질병에 취약한 지역에서 얘네들이 번창을 한대? 왜냐면 컬렉티비스트, 집단주의자들은 외부인들을 더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런 개인주의자들보다, 그리고 집단주의자들은 가능성이 더 적어요. 위험, 일종의 위험을 떠맡을 가능성. 어떤 위험? 아마도 질병을 장려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들은 질병에 장려하는 행동 자체를 안 하고 약간 보수적이고 외부인 만나는 걸 싫어라 하니까, 탐험하고 이런 애들에 비해서 오히려 질병이 널리 퍼져 있는 데서 더 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오히려 반대로 얘네들 많이 돌아다니니까 질병이 많이 걸릴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얘네들은 질병이 없는 데서 더 잘 뭐 이렇게 뭐 성장하고 번창하고 뭐 이럴 수 있을 거잖아. 그럼 일단은 뭐 얘네 둘 이렇게 이제 질병 얘기 나왔으니까 뭐 모르겠다. 뭐 일단 뭐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물음표 찍고, 그 다음에 in contrast, 여기 또 나왔어. 대조가 in contrast. 그렇지, 또 나왔네. 반면에 individualist. 그러면 이거 앞에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individualist니까 앞에 집단주의자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것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냐? 여기서 뭐 여기 집단주의고 뭐고 이런 게 없었잖아. 대조가 되죠. 일단 읽어볼게. 반면에 individualist, 개인주의자들은 더 많이 가능성이 있었대. 집단으로부터 분리가 될, 그리고 외부 사람들하고 상호작용을 할, 아웃사이더. 그거 딱 상반된 개념인데. 그리고 encouraging new disease, 장려하는 거야. 새로운 질병들이 부추기는 거지. 여기서는 장려보다는 걔네 집단을 감염시키도록. 언제? 걔네들이 모험으로부터 리턴, 돌아왔을 때. 그러면 요거 두 개만 보면 열왕이랑 딱 좋잖아. 이거 한 다음에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집단주의자고 개인주의. 얘는 질병 안 걸리고 질병 걸리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마지막으로 요것만 집어넣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요것만 맞으면 될 텐데, 일단 먼저 읽어보고 판단해 볼게. 이러한 이 fearful attitude, 두려움이 가득한 태도, 그 외부인 뭐 또는 이런 이제 모험에 대해서, 외부인에 대한 이게 쉴드, 프로텍터랑 같은 말이야. 그들을 보호했대. 뭐로부터? 그치? 이런 이국적 또는 이제 풍토병이 아닌 이제 외국에서 온 이 질병들, 외래종 질병들에서 보호를 했고, 근데 그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걔네 신체가 비이퀴프트는 갖춰지다, 장비니까 이퀴먼트니까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갖춰지지 않은, 그러니까 prepared라고 비슷한 말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 그래서 문맥상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 반면에 얘네들은 하여간 요즘은 외부인에 대한 피해, 그러니까 피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런 결과를 가져왔고, 얘네들은 감염될 확률이 높대. 그래서 individualistic culture, 개인주의 문화는 번창을 하는데, 그치, 더 적은 위험한 질병이 있는. 여기까지는 참 잘 되는 것 같아. B하고 C는 뭐 되게 잘 연결이 됐어. 그럼 A만 가면 되는 거잖아. 반면에 여기 같은 경우에 걔네들은, 그럼 얘네들은 누가 됐었어? 개인주의자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요게 개인주의자로 끝났었잖아. 요 D가 개인주의자로 받을 수 있는 애가 있었나? 여기 individualistic culture. 뭐 개인주의자, 어쨌거나 개인주의자 문화들이니까, 문화들은 또는 개인주의자들은 보다
근면하고 이렇게 이거 괜찮네? 반면에 얘네들은 이렇고. 그럼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받을 애가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저렇게 가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 되게 단순화시키면 A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뭐 개인주의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집단주의가 나왔어. 그지?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집단주의만 나왔지. 그 다음에 여기는 대조를 주고 여기는 개인주의만 나왔고 여기도 그럼 민마일이 그러면서 대조가 아니구나. 그지? 열거라고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있지? 그래야 되는 거잖아. 반대되는 개념이야. 처음에 방향을 잘못 잡았네. 나는 저게 대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열거라고 봐야 되는구나. 왜냐면 같은 개인주의가 이어지니까. 그러면은 이것만 보더라도 처음에 이제 이렇게 질병을 야기하는 미생물 이런 얘기 나와가지고 일단은 처음에 이게 바로 뭐 이어진다고 보긴 어렸었으니까 이거 앞에 이거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갖고 그다음에 개인주의에서 또 개인주의 이렇게 먼저 갖고 뭐 이대로 그냥 가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쟤는 열거라고 생각해야 되겠네. 그럼 내용을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해보면 원답에 맞게 이게 집단주의 사회는 이렇게 질병에 걸리기 쉬운이라고 하면 조금 그런데 질병에 쉬운? 질병에 경향이 있는? 질병에 걸리기 쉬운 질병 쉬운 질병이라고 하자. 질병이 있는 지역에서 번창을 하는데 그 이유가 얘네들은 외부인과의 뭐 접촉 같은 걸 안 하니까 그리고 모험도 안 하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외부인 접촉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면에 대조가 나오고 개인주의 사회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이렇게 모험 같은 거를 하고 그래서 모험을 가서 모험에서 감염이 돼갖고 와서 다시 돌아왔을 때 집단을 감염시키는 거잖아. 그지? 감염돼서 다시 이제 집단을 감염을 시키는 거고. 그래서 얘네들은 어디서 번창하냐면은 질병이 더 적은 곳에서 번창을 하고 질병이 많았으면 이미 다 죽었을 거지. 그 다음에 한편에서 이제 열거로 나왔어. 열거. 이런 특징이 있지만 즉 얘네들은 그러면 질병이 없는 곳에서만 하는 이런 애들이냐? 근데 개인주의자들은 얘네들은 근면 인더스트리어스하고 그리고 모험적이야. 반면에 집단주의 사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사회의 결속과 유대와 조화를 더 중시하는 사회고 뭐 이런 느낌인 거네. 열거만 쪽쪽쪽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게 집단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지역이 세계에서 어디요? 유럽이잖아. 그럼 남미나 이런 데에 비해서 유럽이 질병이 아무래도 추우니까 좀 덜 퍼져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왜 충균세 같은 데도 보면은 원래 뭐 얘기하면 한참 기른데 뭐 가축을 기른 데서 시작됐다고 하잖아. 그래가지고 남미에 처음에 이제 이런 유럽인들이 가가지고 질병을 옮겨가지고 거의 인구 다 말살 죽였다 했잖아. 거의 질병을 퍼뜨려가지고 뭐 그런 게 있단 말이지. 자, 일단 얘는 요 정도만 보면 되겠다. 이거 열거네. 그 다음에 여기서 참 문법은 요 문법 하나. 요거. 요 that이라고 하는 게 관계대명사의 동격이야. 앞에 이제 명사 안 있으니까. 관계대명사지. 그래서 목적어 어디 빠졌어? 요 자리. 준동사도 목적어를 가져야 돼. 준동사의 목적어가 빠진 거잖아. 그러니까 쟤는 준동사지만 목적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도 가능하다. 그거.
준동사도 동사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다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 요거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그렇지? 요거 내추럴 셀렉션으로 가볼게. 자연 선택.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게 거기 나온 것처럼 거기 그림 딱 좋지? 기린 그림 있는 거 있잖아. 기린 그림 중에서 키가 작은 기린이 죽잖아. 자연 선택에 의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이런 거잖아. 자연의 환경에 적합한 애가 산다는 게 자연 선택 이론인 거잖아. 맞지? 아직 안 썼어? 좀 기다려. 갑자기 이거 보니까 그거 아까 말하기 좀 어려웠는데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그거잖아 지금. 그지? 기린 그림이 있어. 기린 그림. 여기는 뭐 단어는 없어서 개념만 살짝 용어만 하나 살짝 보고 갈게. 자, 그래서 92페이지 보면 아까 이제 그림을 봐서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게 내추럴 셀렉션이라는 개념이고 거기 한글에 보면 이게 fitness라고 하는 게 fit이 적합한이라는 뜻이 있단 말이야. 우리가 어떤 핏이 좋아요 이거는 콩글리시란 말이야. 그 뜻은 아니라고. 핏은 잘 맞는 적합한이거든. fitness가 적합도야. 적응도라는 게 환경의 적합도. 그래서 survival of the fittest가 최고로 적합한 애의 생존을 적자 생존이라. 적합한 자의 생존이 survival of the fittest. 이 개념 좀 알아둬야겠다. fittest. 단어는 밑에서 둘레 여섯 번째 클래식이죠. 클래식. 고전 음악 할 때는 클래시컬 뮤직이고 이 클래식은 최고의 또는 전형적인 고전적 연구라고 할 때 클래식 스터디라고 많이 한다고. 고전 음악하고는 다르다.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단어는 여기 뭐 볼 게 없었다. 그래서 한번 문제를 직접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것도 한번 볼게. 자, 일단 뭐 이건 되게 땡큐지. 제수민이 언디어더 했는데 대조가 나왔잖아. 검은 나방은 반면에 더 눈에 보여요. 어디에서? 밝은 트렁크는 이제 나무의 밑둥, 나무 줄기지.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밝은 색이면 검은 나무가 눈에 확 띌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컨서컨트를 결과적으로 더 자주 잡아 먹힌대. 생존에 불리한 거고. 그럼 적어도 앞에 나오는 게 그러면 흰 나방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눈에 더 잘 보이지 않는, 즉 가시도가 좀 떨어지는, 잘 안 보인다가 나와야 될 거고. 일단 뭐 그렇게 되니까 얘는 포식 당하지 않는다. 아무래도 생존 확률이 높다. 아니면 반대로 얘기하면은 생존 확률이 높다. 뭐 이런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 거기 들어가면 되겠네. 땡큐 이거는 일단. 근데 여기서 약간 좀 애매함이 있어. peppered moth야. 후추를 뿌린 것 같은 나방이라는 게, 그러니까 흰색 날개에 검은 점이 박혀있는 이런 느낌이었었어. 저거 자체가 이름이 있었는데 우리가 궁금하지 않잖아. 그래서 걔 이름이 얻었는데 그것에, 그치, 후추 뿌려놓은 겉모습으로부터고, 항상 명사도 뒤에다가 이디를 붙이면 형용사가 되고 동사도 이디를 붙이면 형용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개체들은 YTC, 흰색이야. YTC, 흰색 빛이고 검은 스페클 점 있는 거래. 걔네 날개 느낌 알겠지? 흰 날개에 검은 점 뿌려 있는 거래. 그러면 벌써 얘랑 얘는 좀 다르네. 검은 나방이랑. 그치? 그래서 놀라움이었다. It was a surprise. 뭐 발견하는 게 많은, 완전 검은 나방을 발견하는 게 놀라움이었대. 얘네들 개체 사이에서 특정 지역에 이제 등장하네. 여기서부터. 그지? 그러면은 저기 특정 지역에서는 저런 그 후추나방이라고 하죠. 후추나방 사이에서 검은 나방이 막 발견된 게 좀 놀라웠대. 그래서 이런 극적인 변화의 미스테리, 신비는 개체에 있어서 얘는 해결이 된 거지. 이 사람에 의해서. 생태학자 H 이 사람. 1955년이고 사실 뭐 이게 읽어봐서 알겠지만 당연히 이제 진화가 돼. 적응하면서 진화를 한 건데 얘는 아무래도 이제 곤충이다 보니까 인간하고 달리 진화를 상당히 빠른 기간에 했나. 몇십 년 안에. 그치? 인간은 몇백 년 걸리고 뭐 이렇게 수십만 년 걸리고 뭐 이러잖아.
그래서 이걸 계속 알아차렸대. 뭘 알아차렸냐면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커밍은 다가옴 도래가 되겠지. 산업혁명이 왔을 때 Soot from English factories, 이게 영국의 공장들로부터, 야, 숯은 거기 밑에 주석이 있어서 그 달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말 그대로 끄으름이라는 게 숯으로 끄으린 거야? 약간 우리말하고도 비슷한데, 그치? 끄으름이라는 게, 그치, 나무 줄기에 축적이 됐어. 얼마나 석탄을 많이 떼면 나무가 이렇게 시꺼매지겠냐, 뭐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만들어요. 걔네 껍데기지? 스킨이라고 하게, 바크를 스킨이라고 해야 돼. 이것도, 나무도 스킨이라고 말도 써. 껍데기를 훨씬 더 어둡게 만들고. 그럼 이제 아무래도 흰 나방보다는 검은 나방이 위장이 더 잘 되니까 생존 확률이 높을 거니까 뭐 예상은 되겠네, 내용은. 사실 그 흔한 소재 옛날에 나왔던 거거든. 이 이야기 많이 나와요. 증가인데, 검은 나방의 빈도, 출현 빈도의 증가는 초래가 된 거지. 그 나무의 오염의 효과에 의해서, 그지? 영향에 의해서 초래가 됐겠지. 그래서 그게 현상인데 뭐라고 알려져 있는 현상, 동격으로 인더스트리얼 멜라니즘이라고 알려져 있대. 멜라니즘도 뭐 몰라도 상관없잖아요. 개념인가 저런 명칭이라는 거고, 아 그렇구나, 뭐 산업혁명으로 인한 뭐 저런 효과가 있었다, 그 정도 생각하면 될 거야. 그래서 얘는 고정적인 사례래. 인더스트리얼 멜라니즘은 뭐에? Natural Selection, 자연 선택이 이렇게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unpolluted, 오염되지 않은 숲에서는 speckled, 뭐 위에 나온 다시 점박이 나방, 얘네들이 이로워요. 왜냐면 걔네들의 lighter coloration, 그지? 더 밝은 색깔, 채색이 컬러가 있으니까. 캐모플라지 동사지, 위장 변장하다요. 그들을 위장을 시켜주니까, 변장을 시켜주니까 보호색, 프로텍티브 컬러링이라고도 하거든. 아무래도 이제 밝은 색깔의 나무에서는 밝은 색깔의 겉모습이 눈에 더 잘 안 보이잖아. 그래서 이 점은 리버스, 역전이 된대. 지역에서, 어떤 지역? 이 산업에 오염이 있는 지역에서, 다시 말하면 검은 나방이 보호를 받는 거잖아. 걔네들의 캐모플라지, 위장 변정에 의해서. 반면에 스페클드, 점박이 개체들은 더 쉽게 보이고 더 자주 잡아먹힌다. 그 개념 자체로 봤을 때는 그냥 별 문제들이 없어 보이긴 했었잖아. 그런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기로 했었어? 저번에 소재를 한번 끊어보자 라고 했었잖아. 그러면은 이게 소재로 끊어봤을 때 일단은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 아니야. 처음에 여기 넘버링 되기 전이지만 이렇게 발견된 거에 그 원인을 저 박사가 찾아냈다, 알견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인더스트리얼 멜라니즘이라는 용어까지 이렇게 해서 쭉. 그렇지 않냐? 그래서 얘가 고전적인 사례다 해서 이제 그거에서 얘기를 해주는 이런 느낌인 거잖아. 그 다음에 크게 봤을 때 이렇게 세 등분 정도 나는 상태고, 또 하나는 그럼 여기다 각각 넣어봐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여기는 이제 넣을 자리가 없으니까 3번에다가 넣었다 치자고. 그럼 앞에가 그래 뭐였으냐면 눈에 더 잘 안 보이고 생존에 유리해야 되는 거거든. 그럼 이거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 그치? 눈에 보이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자체는 없잖아. 그치? 이런 거 용어가 나온 것 뿐인 거니까 안 맞는 것 같고. 그렇다면은 또 하나 여기서 뭐 소재로 한번 좀 나눠보게 되면 요거랑 좀 다르잖아. 사실은 우리가 여기는 점박이가 유리하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5번 문장은 보면은 역전된다 해서 여기서는 검은 나방이 보호받는다, 유리하다 했으면 여기에 사실 언디어더 핸드 같은 거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거든. 대조로 반면에라는 여기 요것과 요거 다르잖아. 요 4번 문장을 볼게. 4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오염된 숲에서는 여기에서는 오염이 되지 않은 숲이구나. unpolluted구나. 오염이 되지 않은 숲, 깨끗한 숲에서는 점박이, 스페클, 점박이 나방이 유리해요. 그지? 그래서 뭐 유리해서 뭐 이렇게 된다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점이 뒤집어진다 라고 했어. 어디에서? 이제 여기서는 오염된 숲이 되는 거잖아. 오염된 숲에서. 즉 여기에서는 검은 나방이
검은 숲이란다. 검은 나방이 유리한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반면에 해가지고 뭐 대조를 하나 이것 좀 헷갈리게 주긴 했네. 여기서는 점박이가 분리하는 거고. 뭐 이렇게 된 상태야. 아,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여기에 그 the advantage is reversed 에서 그 이점이 뒤집어진다.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거나 여기는 이 상태에서는 이 3, 4, 5번 중에서 찾아야 될 거야. 여기는 개념이 잘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럼 아까 3번에는 들어갈 자리가 안 되는 거지? 왜냐면 저게 우리가 요구에서 기대했던 바 자체는 이렇게 되고 뒤에 나오는 건 뭐겠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검은 나방이 불리한 거 아니야? 그치? 얘가 더 눈에 보이고 그래서 잘 검은 나방이 계속 더 불리한 상황 뭐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느낌이긴 한 거잖아. 그래서 3번은 안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건 하나의 새 이렇게 사례다라고 했어. 그럼 5번에다가 한번 접어놓을까? 여기밖에 없었잖아. 대조가 돼야 되는 거.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앞에 같은 경우에는 눈에 잘 안 보여가지고 뭔가 생존 확률이 좋아야 되는데 그치 얘가 눈에 잘 안 보였고 캐모플라지가 됐었으니까 유리하다 생존 확률 좋으니까 뭐 좋은 말이긴 한 것 같아. 뭐 너무 긍부정으로 가도 될 것 같으네. 그지? 얘는 여기서는 이게 뭐 생존이 좋으니까 생존 관련해서는 좋았던 거고 얘네들은 생존 관련해서는 좀 안 좋은 거 먹히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 왔을 때는 요 사이에다가 검은 나방으로 들어왔어. 검은 나방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보호가 안 되고 그래서 생존이 불리하다. 그치? 반면에 라는 대조를 생각을 했을 때는 여기는 유리하고 불리하니까 반대되는 개념은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앞에 여기서 내가 안 썼는데 잘 안 보인다는 얘기가 있긴 있었거든. 여기서 캐모플라지 댐이라는 보호를 해주니까. 그럼 이제 또 여기서 연결이 되는지 보자고. 검은 나방 입장에서 안 좋은 건데 여기서 검은 나방이 유리하잖아. 불리했는데 검은 나방이. 그러면 이것도 뭐 괜찮긴 한 것 같으네. 반대로 갔었을 때는. 왜냐면 이게 여기서는 이제 반대라는 말은 없지만 그 이점 자체가 리버스드 뒤집혀진다라고 했으니까 앞에 나오는 상황에서 좀 뒤집힌 반대되는 상황이 나오긴 해야 되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검은 나방에서 분리했다가 유리한 거고 얘가 오히려 이제 여기서 뒤집혀졌으니까 반대되는 거는 뭐 이거는 뭐 그대로 갈 수는 있겠지. 요 자리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5번? 요 자리. 그치? 그 앞에는 여기는 그 오염되지 않은 데서 점박이가 유리하고 점박이가 보호가 돼서 눈에 안 보였는데 반면에 얘네들은 요 자리에서 요 동네 이 밝은 오염되지 않은 숲에서는 눈에 잘 보여가지고 자주 잡아먹혀. 그지? 그랬는데 얘네들 그 이점 자체가 누구한테 있었냐면 얘네들한테 있었잖아. 점박이한테. 근데 이게 뒤집어진다고. 다시 말하면은 이게 여기 중심을 해야 돼. 검은 나방 이번에는 보호를 받는 거잖아. 이렇게 숲이 오염된 데에서는. 반면에 쟤네들은 둘 다 뒤집히는 거니까. 아, 그럼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맥락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앞에 부분은 오염이 안 된 숲에서는 이게 이렇게 두 개를 합친 거라고 봐야 되는구나. 얘가 점박이가 뭔가 이제 그 위장이 잘 되고 그래서 생존이 좋은 거야. 근데 반면에 대조를 해서 역시 오염이 되지 않은 숲은 계속 나오는 상태. 여기에서 검은 나방 같은 경우에는 얘가 위장이 안 되니까 생존이 안 좋아요. 마이너스. 자, 그런데 이런 이점들이 역전된다. 그러니까 이런 이점은 이 점박이 입장에서 이점이긴 하겠지. 다시 말하면 저걸로 가면 되겠네. 산업의 오염에서. 그러니까 이게 오염된 상태로 오염이 된 숲에서 오염 숲으로 바뀌고 안 된 거에서 오염된 숲에서는 검은 나방이 얘가 위장이 되니까 생존에 플러스가 되는 거고 여기 이제 또 반대로 가면 되지. 점박이 나방이 다 써야 돼. 생존이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그 리버스라는 개념은 하나만 얘기한 게 아니라
요거 두 개 문장을 합친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였네. 여기도 두 개 문장 합친 거였었잖아. 그러면 말이 잘 되지. 그럼 연결할 때도 앞에 부분보다는 요 뒤에 내용을 중심으로 연결하는 게 맞겠다. 그치?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뭐 그렇게 가줘야겠네. 이거는 뭐 이게 이제 뭐 대조되는 거를 찾아서 사실 뭐 3, 4번 중에 하나씩 넣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약간 이제 5번 같은 경우 뭔가 상반된 얘기였는데 왜 여기에 연결사가 없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 역전된다가 또 연결사의 역할을 줄 수도 있긴 하겠네. 이렇게 내가 이걸 하나씩 다 넣어봐야겠다. 이거는 여기 내가 또 뭐를 여기서 했었나? 안 했구나.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111 모티베이션 동기로 한번 가볼게. 오늘은 되게 뭐 쉬웠어요. 96페이지에서 처음에 그 바디오라는 것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거든. 그냥 많으냐 많은 몸뚱아리라는 게 몸뚱아리처럼 많아서 많으이고, 밑에서 둘레서요 코리엔테이션을 이걸 하나의 동사 묶음으로 봐야 되는데 좀 이해를 해보자. 그러니까 질문 안으로 불러들이는 거야. 주어가 퀘스천 뒤에 나오는 목적어를 질문 안으로 불러들인다는 게 이의를 제기하다, 의문을 제기하다가 되는 거야. 얘가 타동사야? 그렇게 봐야지 풀리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보면 홀드라고 하는 게 이게 유효하다라는 개념 뜻이 자동사로 사실이다, 유효하다.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하나 기억을 해줘. 유효하다. 자동사일 때.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 이렇게 할 때도 유효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우리가 주어가 사람 주어이고 동사 나오고 대절 나오면은 무조건 여기에 이제 그 사람의 생각이나 뭐 주장이나 견해나라고 하는데, 여기를 이제 홀드라 말 써도 자주 쓴단 말이야. 그럼 사람이 대디하라는 생각을 생각하다 그냥 이걸 이렇게 맞추면 되니까. 그지? 그래서 이런 생각을 대디아를 쥐고 있는 거지, 머릿속에.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한단 말이야. 이건 이제 유효하다는 아니고 저 대디아라고 생각하다, 주장하다. 자, 빈칸 추론이니까 한번 해볼게. 자, 빈칸 먼저 볼게, 여기. 자, 그런데, 빈칸이 이렇게 길어. 그치? 여기서부터 시작이잖아. 그럼 20원지 또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갈등된다. 그치? 일단 빈칸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아까 it calls into question, 의문을 제기하다. 사실 이거 자체를 그냥 question이라고 동사만 써도 되지. question도 의문을 제기하다거든. 하여간 그것은 앞에 나오는 crowding out phenomenon, 이것도 개념이 있어야 될 거니까, 뭐 몰아내기 현상이라는, 얘는 시장의 메커니즘의 사용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시장의 추론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데, 뭐에 있어서? 사회적인 삶의 많은 측면들에 있어서. 뭘 포함해서? 여기 이제 우리가 수식어네. 뭐 재정적인 동기, 인센티브, 장려책, 몰입의 동기를 부여하기엔 성과를, 뭐 교육, 의료보건, 뭐 일터, 자발적인 뭐 기타 등등 뭐 이렇게 여기까지네. 이렇게 쭉. 이런데 여기까지 이렇게 쭉 간 거네. 그지? 그럼 좀 단순화시켜 보면 이 crowding out phenomenon이라고 하는 게 시장의 어떤 메커니즘과 그 추론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즉 사회적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측면에 있어서 하여간 시장 자체를 불신한다는 것 같아. 근데 뭘 포함해서냐라고 하는 게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포함을 하는데, 다른 환경들, 빈칸하는 이런 다른 환경들을 포함하는 사회적 삶의 측면들, 시장의 메커니즘, 의문을 제기한다. 뭐 그런 얘기네. 반론을 제기하고. 그래서 하여간 according to 해서 여기서 중요한 얘기 나오기는, 인용이 나왔으니까 뒷받침해 주는 거 아니야? 저 사람에 따르면 만약 이런 몰아내기 효과가 유효하다면, 저게 사실이라면 이렇게 하는 게 raising monetary incentive, 금전적인 유인책, 즉 금전적인 보상을 올리는 게 돈을 더 많이 주겠다라는 거는 supply, 공급을 증가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감소시킨다야. 이것도 잘 모르겠어. 무슨 상황인지 올라가서 봐야지 뭐. 자, 증가하는 많은 연구, 사회심리학에서 연구들은, 여기서 워크는 연구가 좋겠지? 강조한데, 차이를, 뭐와 뭐 사이의 차이, between A and B 한번 표시해 주는 게 좋아. 이러니까. 내재적 동기야? 외재적 동기지? intrinsic motivation, extrinsic motivation.
이거 오늘 하는 것도 아까 좀 전에 봤던 거 그 남항 얘기도 되게 유명한 얘기야. 그 지문에 많이 나왔고 이것도 되게 많이 나오는 얘기야. 외재적 동기, 내재적 동기라는. 그러면은 내재적 동기는 뭐냐면 intrinsic value, 도덕적인 신념 또는 확신, 그리고 관심이래. 일에 대한 당면한.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intrinsic value 같은 경우의 핵심은 뭐 도덕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돈 얘기하는 게 아닌 거지. 그럼 반면에 extrinsic value, 외재적 동기 같은 경우에는 돈이야, 돈. 그지? 돈 같은 거. 또는 다른 tangible real, 유형의 보상이 되는 거니까. 아, 일단 개념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네. 그치? 즉, 내재적 동기라는 거는 뭐다? 뭔가 도덕과 관련된 거고, 반면에 외재적 동기라는 거는 금전과 관련된 거다라고만 생각해도 돼.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함에 있어서 동기가 있어야지 무슨 특정한 행동을 할 텐데 이건 도덕적인 것 때문에 하는 거, 이건 돈 받으니까 하는 거다. 그 차이요. 이해되지? 여기도 개념은 많이 나오니까 기억해줘야 돼.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할 때 액티비티 활동에 어떤 활동? 걔네들이 여기는 내재적으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활동에 참여할 때는 걔네들한테 돈을 제공하는 것은 아마 동기를 약화시킬 거야. 어떻게 함으로써? depreciating, 평가절하함으로써 또는 걔네들의 내재적인 관심을 평가절하하거나 몰아내는 거야. crowd out, 몰아내다, 군중을 밖으로 몰아내는 거지. 또는 헌신을. 그렇잖아. 내가 뭔가를 하는데 도덕적인 기준에 의해서 아, 이게 올바른 일, do the right thing을 하고 있는데 돈을 준다고 하면은 하고 싶겠어? 나 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 뭐 이런 느낌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오히려 하던 일도 안 하게 될 거란 말이지. 그러면 여기에서 의미가 좀 있어. 즉 내재적 동기가 있는데 도덕적인 기준에서 뭔가를 하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여기에 해당하는 외재적 동기에 해당하는 금전 있잖아. 금전적인 보상을 주게 되면 오히려 내재적 동기가 어떻게 감소하는 거잖아. 부정적인 거잖아. 그치? 내재적 동기가 오히려 감소를 하게 되는, 즉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얘기지. 저 경우에는. 여기까지 뭐 내용상 어렵진 않지? 자, 그래서 스탠다드 이코노믹 티어리, 뭐 표준 경제 이론 뭐 이런 애들은 모든 동기들을 인터프릿, 해석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whatever가 부사절이면 크게 중요하진 않거든. 이렇게 넘기면 되는 거거든. 노메로 하시는 아무리 못 만다 할지라도 아니야. 걔네들의 캐릭터, 뭐 특징 또는 소스, 출처가 무엇이라 할지라도 이건 넘어가는,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기존의 고전적인 이론은 모든 동기들을 해석을 한다에 뭐로? 선호로서 해석을 하고, 그리고 가정을 한대. 고전적인 이론은 걔네들이 additive, 이게 명사로는 첨가물이거든. 추가한다는 거. 추가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대. 의미하는 거지. 걔네들이 합쳐질 수가 있다. 뭐 없이, 서로한테 영향을 주는 것 없이. 이게 뭔 소리야? 이거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앞에 이게 특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기존의 이론은 뭘 의미하냐면은 그들은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였어? 데이라는 게 모든 동기 얘기하는 걸까요? 동기가 서로 영향 안 주고 뭔가 합쳐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 정도만 한 상태야.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버시니까 흐름은 확실히 바뀌겠지? 그런데 이거는 corrosive effect of money, 돈의 부식 또는 침식적인 효과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돈이라는 게 뭔가 안 좋은 마이너스 요소를 취하고 있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여기 다시 나오는 게 이런 몰아내기 현상이라는 거는 큰 결과 또는 함축을 갖고 있대. 경제학에 있어서. 여기서는 함축이 좋겠네. 의미로 implication. 큰 함축을 갖고 있는데, 즉 몰아내기 효과는 시장의 여러 기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서 다시 들어온 상태예요. 그럼 사실 좀 해석이 좀 돼서 이해가 되면 빈칸에 들어가는 거는 여기 도덕을 수반한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될 것 같거든. 무슨 얘기냐면은 중간에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니까 날리고 있다가 정리해 볼게. 여기서 이제 벗부터 갈게. 역접부터. 역접, 벗. 그런데 앞에 얘기는 뭐냐면은 요거까지 가긴 해야겠네. 요거, 그지? 이게 모든 동기들은 이게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않으면서 뭔가 결합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서로 이제 독립적이라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기존의 이로들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그 금전의 어떤 이제 부식적 코러시브 효과라고 하는 거를 무시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얘기하는 거지. 즉 다시 말하면 이 crowding out phenomena, 이제 몰아내기 효과라는 게 이게 어디선가 나왔잖아. 몰아내기 효과가 위에서. 그게 어디 있었냐면은 요거잖아. 몰아내기 효과는 요거거든. 그러면 요 색깔 한번 맞춰볼까? 아까 뭐 단어 때문에 그랬는데 얘가 지금 요거잖아. 몰아내기 효과. 그 다음에 얘는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은 몰아내기 효과 자체는 그 반대쪽에 있는 말이 뭐였냐면 돈이라고 하는 게 동기를 약화를 시키는 게 몰아내기 효과에서 개념이 저거였었던 거잖아. 저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도 보면 우리가 여기는 돈하고 뭐 상관없다 했는데 여기 나온 게 지금 여기 돈 얘기가 나오는 게 돈의 부식적 효과라는 게 돈이 뭔가 부식시키고 안 좋은 효과, 동기를 안 좋게 만든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도 계속 몰아내기 효과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기존의 이제 시장 메커니즘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 다음 또 위에서 이 내재적 동기라고 하는 애는 결국 뭐였었냐면은 이거였었다고. 도덕적인 게 들어가야 돼. 신념, 관심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얘 자체는 여기서도 보면은 얘가 요거 도덕적인 거지. intrinsically worthwhile 하다는 게 도덕적인 거잖아. 이거를 잘하고 있던 애를 돈을 주게 되면 저게 없어지는 거니까 빈칸에 여기서 의문을 제기한다라는 거는 이게 마이너스로 이게 좀 안 먹힌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어떤 활동이 되냐면 이렇게 도덕적인 활동. 여기 도덕 얘기가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맞추게 되면은 그 밑에 부분이 얘가 유효하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밑에 나온 것처럼 돈을 올리면은 오히려 저런 내재적 동기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여기 reduce 이거 서플라이가 내재적 동기라고 보면 그럼 딱 맞는단 말이지. 이해 되겠니? 요거 한글로 한번 써볼게. 여기 뭐라 될까? 그럼 이게 몰아내기 효과라고 하는 게 부식 효과하고 요거잖아. 얘 같은 경우에는 그거 이제 요 문장은 필요가 없으니까 그 다음으로 갈게. 얘가 시장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뭐 의문을 제기하는 게 즉 이 시장의 메커니즘 자체를 부정하는 거랑 마찬가지지. 그래서 이제 이게 뭐에 있어서냐면은 뭐 다양한 사회적 삶의 측면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이 시장의 메커니즘도 보통 이 시장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는 돈이면 다 된다라는 게 금전적 보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얘가 시장이 또. 그래서 특히 얘가 의문을 제기한다는 게 시장의 메커니즘으로 뭐가 효과가 없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여기 빈칸이 그 효과 없는 거 행동이 되는 게 이게 뭐냐면 여기 위에서 내재적 동기 같은 경우에 도덕이라고 하는 게 관련이 되면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즉 도덕과 관련된 이 행동 같은 거에 대한 동기는 오히려 얘가 효과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좀 더 보충 설명 가서 인용을 통해 가지고 얘기한 게 뭐였냐면 저게 유효하다면은 금전적 보상을 증가를 시키게 되면 오히려 저런 위에서 이미 한번 언급한 내재적 동기는 어떻게 돼? 감소하게 돼 있잖아. 그러면 또 뭐 이게 효과가 없다는 거랑 도덕적 관련이나 내재적 동기는 도덕인 거니까 이게 도덕인 거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 역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도 있을 듯. 되니까 도덕 얘기만 나오면 돼 여기. 그지? 그래서 선택지를 한번 볼게. 도덕과 관련된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Market Incentive and Trend Dictate Behavior. 이거는 뭐 완전 반대되는 개념이지. 시장의 유인책과 동기를 주는 돈이잖아. 트렌드가 행동을 dictate, 지시하는
지배하는 환경. 돈이 중요한 환경은 아니잖아. 돈이 중요하지 않은 도덕이 중요한 환경이어야 되잖아. 그 다음에 extrinsic motivation, 돈이잖아. 역시 그 외제적 동기. 필요하다, 유관하다. 그 다음에 3번 intrinsic motivation, 이거 괜찮네. 내재적 동기, 도덕적인 헌신. 이 중요한, 이건 동사지, 중요한 환경. 3번 괜찮은 거지. 4번은 재정적인 혜택. 이것도 돈이잖아. 돈은 외제적은 아니지. 외제적 돈은 다 아니야. 근데 얘네들이 최소화된 건 아니고 반대, 그러니까 이건 나쁘진 않은데 돈이 최소화된다는 건 아니니까 돈이 아닌 거야. 이거는 도덕이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개인적인 선호, 동기가 우선순위가 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3번이 답인데 중간에 내용을 한번 볼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정리할 때 여기까지 온 상태거든. 그럼 내재 동기를 감소시킨다. 그 다음에 이제 알 수 없는 말이 요거였었단 말이지. 벗이 나와가지고 하기 전까지. 요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의 이론들, 그러니까 이거 나눌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누면 될 것 같아. 기존의 경제 이론들은 어떻게 했냐면 결국은 이 여러 가지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가 뭐 이걸로 가도 될 것 같아. 영향을 주지 않고 결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요거 얘기하는 거야. 요거 내가 날렸어. 그럼 얘가 모든 동기들이라는 게 여기서 문맥상 위에 나오는 내재적 동기 플러스 외재적 동기를 합친 거 얘기하는 거야. 모든 동기, 어떤 동기든 간에 선호로서 해석을 된다는 게 내가 좋아서 한다는 얘기요. 이게 좋아서 저게 좋아서. 그리고 또 뭘 가정을 하냐면 얘네들이 서로 합쳐질 수가, 추가가 될 수가 있어. 요 내재에다가 외재를 더할 수, 외재에다가 내재를 더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즉 다시 말하면 얘네들이 서로 뭔가 영향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합쳐질 수도 있는 거야. 어차피 선호의 문제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놓치는 게 뭐냐면은 밑에서, 그러면 이게 지금 요 상황은 뭐냐면은 내가 내재적 동기를 중시하는 애에다가 외재적 동기를 단순히 추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외재적 동기는 돈이었잖아. 근데 내재적 동기를 중시하는 애한테 돈을 주면 어떻게 됐어서 이게 떨어지잖아. 그럼 서로 영향을 주는 거잖아. 특히 얘는 외재적 동기는 내재적 동기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거니까 잘못됐다라고 이 사람 기존의 이론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 문장이 좀 그렇게 좀 이해를 해보면 되겠다. 이게. 그래서 이게 역접이 된 게 하여간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이렇게 다시 풀어줘가지고 그냥 합칠 수 있다. 아니다. 합칠 수 없다. 합치게 되면 오히려 내재적 동기는 외재적 동기 때문에 그냥 확 감소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걸로. 이해되니? 그래서 요거는 뭐 이 정도 한번 정리를 한 상태에서 여기 그 아까 여기서 표시를 했는데 consider A, B잖아. 왜? consider 같은 거, 뭐 think, find 뭐 이런 거 있잖아. 얘네 다 오형식 동사를 쓰게 되면 여기 명사가 나오고 형용사가 나오면 무조건 얘를 이거로 여기다 생각하다 간주하던데 요 자리가 빠진 거지. 관계대명사, activity, 목적격 관계대명사, 뭐 대정도 빠졌다고 볼게. 저게 형용사니까 이게 보어잖아. 그래서 그들이 내재적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들에 참여를 할 때는 걔네들은 오히려 돈이 낙화시킨다 동기를 한번 나왔어. 그러니까 이 문장 그대로 끌어다 쓰면 되긴 해. 요 문장이 근거가 되겠고. 그 다음에 whatever가 우리가 일단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what이 있기 때문에 얘가 이끄는 문장 자체는 불완전하다는데 비동사인 경우에는 여기 이지가 생략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비동사에 부호가 빠진 거지. 불완전한 구조여야 되는 거고. 그 다음 whatever가 문장의 성분이 이렇게 부사절로 수식으로 들어갈 때는 부사절이니까 역접, 노메러 와시 아까 잠깐 걔네들의 캐릭터 특징이나 출처가 뭐든 상관없이 모든 동기는 선호로서 해석이 된다.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구문을 하나만 볼게. 여기 잠깐만. 여기. 좀 전에 우리가 이제 지문에 있었던 거는 부사절인데 명사절도 한번 확인해봐야지. 말해봐. 다시 한번. 우리 저번에 확인했었던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가 비동사든 동사고 그 다음에 보호자리가 되는 거잖아. 그리고 이게 불완전한 구조는 왜 불완전한 거야? whatever는 what이니까 이 what 때문에 여기가 불완전하게 된 거고. 어쨌거나 이 부분 다 전체는 명사절 보호 역할을 하는 거잖아. 해석도 한번 해. 자, 뭔가를 열정적으로 믿음으로써 어떤 뭔가냐면 존재하지 않는 뭔가요, 여전히. 우리는
그걸 창조해낸대. 존재하지 않는 뭔가를 열정적으로 믿음을 걸 창조해낸다는 얘기야. 그래서 the non-existent, 더 플러스 형사, 존재하지 않는 것, 추상명사야. 그것은 우리가 아직 충분하게 소망하지 않은 무엇이든지이다. 잘 직역하면 약간 좀 어색하지. 그러니까 어쨌거나 보어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소망하지 않기 때문이다. 좀 더 우리말은 좋을 것 같아.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충분하게 소망하지 않는 무엇이든지이다. 뭐 이렇게 문법적으로 하려면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지. 이거 개념은 이해되니?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뭔가를 믿고 소망하면 존재해서 만들 수 있는데 안 존재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충분하게 아직 바라지 않는다는 얘기래. 그럴 수 있지. 멋진 말이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whoever may be 하면은 역시 얘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부사절이란 말이야. 이렇게. 그지? 그러면은 역접이니까 여기가 중요한 거거든. let no man imagi라면 여기 부정어니까 어떤 사람도 상상하게 하지 말아라가 되는 거지. 항상 부정이 껴있으면 동사를 부정해야 되는 거죠. 뭐라고? 걔가 영향력이 없다고. 그럼 이게 이중부정이거든. 이중부정은 다 날려서 하는 것이 더 깔끔해. 모든 사람이 영향력이 있다고 상상하게 하라는 얘기지. 영향력이 없다고 상상한 사람이 없게 해라잖아. 그럼 모든 사람 다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누가 됐던 간에 상관없이, 그리고 걔가 어디에 놓여있던 간에 상관없이 the man who thinks, 이것도 이렇게 된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은 뭐가 돼? 빛이 되고 파워, 힘이 된대. 그러니까 모든 사람, 생각하는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지. 누가 됐든 어디에 있던 간에. 요거는 부사절. 내용이 여기가 주제문이 되겠지? 반대쪽 문장이 no matter who, 뭐 no matter where 이렇게 될 거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whoever하고 whatever 저런 복합 관계사라고 하는 게 문장에서 이렇게 명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부사절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생각이 나서 하나 좀 추가를 해봤는데 이게 좀 가끔 나올 수도 있거든. whether it be라고 하는 게 이것도 어쨌거나 부사절이거든. 명사절이 아니면 뭐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고, 요 경우는 항상 슈드가 빠져서 거의 이렇게 나오거든. 슈드가 빠진 거요. 그래서 뭐 그때 이거 지워가지고 be it 이렇게 되기도 하는 그런 거였었어. 하여간 돈이든 명성이든 상관없이 중요한 건 여기지. 역시 양보 역접이니까 그는 허락하지 않는다. 외재적인 보상이 그의 행동을 지시하도록. 뭐가 됐던 간에 그럼 얘는 자기 내면의 끌림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애인 거 아니야? 그지? 외재적 보상이 자기의 행동을 지시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데 뭐든 상관없이. 이해되냐고? 그래서 모양을 한번 같이 본 거고